안녕하십니까. KBC 시사토크쇼 촌철살인입니다. 국민의힘의 새 신책을 마련할 혁신위 수장에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앞으로의 기대와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한 달여 만에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등을 고심하는 가운데 당내 통합 어떻게 이끌지 관심입니다. 계속해서 꿈틀대는 신당 창당설, 호남에서의 파급력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 촌철살인 분석해보는 시간,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설주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주 뉴스를 끌고 다니시는 우리 천하람 위원장님. 자, 이번 주는 혁신위원. 네. 아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여기 촌철살인에서 말씀하신 대로 혁신위에서 들어가셔서 활동하시면서 국민의힘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데 왜 거절하셨어요? 일단은 김기현 대표 사퇴를 촉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전화를 받고 전화 통화하면서 거절 의사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통화를 하면서 한 10초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들어가서 바꿔야 되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임명장 받고 첫 회의석상에서 막 ENG 카메라 막 들어와 있고 할 때 그 자리에서 차라리 그러면 혁신의 시작은 김기현 대표 체제의 종결이다. 김기현 대표 물러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까. 그러면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스포트라이트를 더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회의석상에서 막 김기현 대표 물러나셔야 됩니다. 이러면 근데 제가 그걸 잠깐 생각했는데 좀 모순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결국은 김기현 대표의 임명으로 세워진 거고. 그렇죠. 그럼 김기현 대표의 권위에 의해서 저도 임명장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임명장을 받아놓고 사실상 저를 임명한 대상한테 물러나라라고 하는 거는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좀 이상하다. 자기 모순이다. 그래서 이거는 깔끔하게 제가 김기현 대표 사퇴를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안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저도 하고 싶어요, 이런 거. 저도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감투 좋아합니다. 저는 맞췄다는 거에 희열을 느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거절의 명분은 순천이 너무 멀어서 못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 KTX 차표 끊어주면 어떡해요? 그렇죠. 요즘 2시간 아니죠. 지금 중앙 방송도 안 하시잖아요. 지역 관리하신다고. 근데 어떻게 또 서울에도 불러다 놓고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럼 비리를 주시던가요. 비리를 보장하면서 혁신위원을 준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순천에서 열심히 시민들 만나고 있는데 불러다가 지금 일만 시키려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뭐 비례 이런 건 너무 나간 얘기지만 아무튼 실제로 제가 서울에 방이 없어요. 머물 공간이 없다 이거죠. 진짜 방도 없고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가족이랑 다 같이 이사 내려왔고 제가 1, 2년 전까지는 원룸을 놔뒀거든요. 왜냐면 서울에 방송을 하도 많이 가니까. 근데 그렇게 하니까 자꾸 너무 서울에 머물게 돼서 제가 의지를 가지고 원룸도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뭐 당사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배수의 신을 찾는데 점점 가다가 이제 너무 많이 갔으니까 이제 원룸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자, 첫 번째 주제가 사실은 국민의힘 혁신위입니다. 우리 설주환 변호사님은 인요한 혁신위원장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일단 순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밝히고 있다시피. 그래서 전남을 기반으로 둔 분이 또 여당의 혁신위원장 가셨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많은 강서구청장 선거에 보궐선거에 어떤 의미가 뭐였나요? 정권 심판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이 이제까지 1년 반 동안 해왔던 것들이 마음에 안 든다 하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혁신은 오히려 당 체제라든지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워딩을 보면 정치 혁신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 혁신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에 국민의힘이 못한 것도 있지만 강서구민들이 심판을 한 것이 국민의힘이었나요? 저는 대통령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바꾸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뭐 당 국민의힘에 대해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정확하게 의미를 짚고 하는 것인지 지금 오답노트를 굉장히 잘못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워딩이라든지 지금 이 혁신위가 가는 방향이 과연 옳은 방향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인요한 위원장이 당대표에게도 말하고 대통령도 직접적으로 자기가 얘기하겠다, 쓴소리 하겠다는 얘기로 또 읽히기도 하거든요. 뭐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냥 예를 들면 그냥 뭐 민주당이랑 엎치락치락하고 국민들도 뭐 대통령 지지율이 그냥 뭐 40, 50%대에서 그냥 좋아하는 국민 절반, 뭐 싫어하는 국민 절반 정도면 얘기해도 돼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이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0%대를 이렇게 가는 거에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렇지 사실 말도 안 되는 지지율입니다. 지금 특히 정권 초반에. 그러면 굉장히 비상한 수단들을 써야 돼요. 제가 최근에 나온 얘기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거는 인요한 위원장이 와이프랑 자식 빼고 다 바꿔야 된다. 그 이건희 회장 얘기를 또 한번 재활용해가지고 얘기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같이 일했던 최재형 전 혁신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와이프랑 자녀가 문제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바꿀 수 없는 것을 전제에 둔 거예요. 근데 이 바꿀 수 없는 와이프와 자녀에 저는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가 들어간다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를 끝내자라는 얘기를 김기현 대표에 의해서 세워진 인요한 혁신이 할 수 있겠느냐? 못하죠. 못하죠. 서두에 제가 그게 말씀하셨듯이. 그거에 저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고 동참하지 않겠다는 근본적인 이유인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당내에서도 이 정도 위기 상황인데도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분위기들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 권영세 의원도 당에 해가 되는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같이 갈 수 없다. 그러면서 유승민, 이준석 이런 분들을 거의 엮어서 얘기했거든요. 그럼 유승민, 이준석과 나머지 사람들이 뭐가 다르냐 했을 때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는 대통령한테도 대놓고 쓴소리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과연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이 정도가 아니라 더 세게 정말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대통령 우리 공천에 당 공천에 개입 절대 못하는 시스템 만들겠다. 그리고 당정 관계 지난번 전당대회 때 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까지 개입했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것부터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세게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정치 메시지적으로 던질 수 있을 거냐.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럴 인물이었다면 이진복 정무수석이 과연 난까지 싸들고 왔겠는가. 그래서 지금 인요한 혁신이가 말은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로 실천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당정 관계를 제대로 바꾸는 개혁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조금 걱정 어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분 다 약간 비관적인 전망, 기대감을 크게 가지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그냥 뭐 구색 맞추기로 갈 것 같아요. 2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근데 총선이 너무 목전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예산이 끝나면 바로 총선 국면이거든요. 그럼 어떤 공천 시스템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영남의 다선 의원들을 수도권 출마를 권유 혹은 권장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을까요? 뭐 그런 거 정도는 한두 명 정도 있을 수 있겠죠. 정도? 그나마 뭐 장제원 의원 정도가 아마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제원 의원 수도권 출마해라. 이렇게 할 수는 부산에. 있겠죠. 이 정도라면 저는 그 정도만 해도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 정도만 해도. 기대감 자체가 크지 않으니까. 아니 공천권에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혁신위에서 어떻게 공천권을 가지고 손댑니까? 공천에 큰 룰을 만들 수는 있지 않아요? 아니 그 룰도 다 용산에 있는데 어떻게? 김기현 대표한테도 없는 거라니까요. 김기현 대표한테 공천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기현 대표가 공천하시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보여요. 물론 김기현 대표도 공천에 뭐 대표로서 관여는 하겠지만은 큰 줄기는 저는 어떤 용산과의 어떤 뭐 협의라든지 당연히 협의는 하겠죠. 그 다음에 용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대통령 이미 나오신 분들 또 계시고 또 출마 예정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위원장이 아니 당대표도 지금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못하고 있는 와중에 그 임명된 혁신위원장이 이거에 대해서 한다? 글쎄요. 저는 좀 의문이고 한 가지는 좀 재밌게 바라보고 있는 점은 저는 어떤 점이냐면 이 여당 내에서의 권력 세력 어떤 구조가 약간은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 위에 김한길 위에 그 힘을 받은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국민의힘 기존에 있던 정치인들이 김기현 대표를 위시한 대표가 있다고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김한길에 대해서 굉장히 갑자기 부각이 됐잖아요. 예. 근데 그만큼 김한길 통합위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힘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힘을 받은 것이 그대로 저는 임요한 혁신위원장에게 온다고 한다면 그럼 오히려 임요한 위원장이 하는 것이 곧 대통령의 뜻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강해진 어떤 워딩이라든지 기준이 나올 수 있겠죠. 혁신안이. 조금 더 혁신안이 강해질 수 있는 근거는 대통령의 힘이. 그러니까 사실은 정무수석이 네. 안까지 보낸 거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이례적이죠. 보잖아요. 그거는 대통령실에서도 이 혁신위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면 좀 기대감을 가져봐도 되지 않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죠. 그러니까 지금 영남 중진들, 뭐 아까 낙동강 하류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PK를 뜻하는 네. 걸 텐데 PK 중진들 서울 출마시킨다라는 게 물론 저는 그 자체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항상 사고는 영남에서 치고 피해는 수도권 후보들이 다 있고 근데 또 사고 친 사람들만 계속 살아남아요. 예. 영남 당선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 악순환을 깨고 영남에 있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수도권으로 차출돼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수도권 지향적으로 그게 사실은 좀 중도 지향적인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제도적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제도적으로 길게 보고 정비를 하는 게 아니고 이번 총선에 누구만 쏙쏙 빼와가지고 수도권 보내겠다. 예. 그게 자칫 잘못하면은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 자리 만드는 작업으로 보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대통령실의 힘을 받아가지고 밀어붙인다라고 하지만 그게 과연 공천에 있어서의 진일보냐. 오히려 공천권이 사유화된다는 면에서 퇴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공정하게 하고 대통령실에서 내려 꽂는 낙하산 공천을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가느냐인 건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실에서 난들고 오고 이런 게 약간 좀 뭐지?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자 이진복 수석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했어요. 당무에 개입 안 할 거라. 그렇죠. 예. 아니 그러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혁신위원장이면 그러면 지난번 전당대회 때 그랬던 거 사과부터 해라. 지난번에 왜 그러면 안철수 후보 그때 윽박질러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예. 않는다고 하고 왜 유난연대 쓰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하고 그랬냐. 그 사실상 전당대회 개입한 거 아니었냐. 예. 이렇게 사실은 세게 만약에 나올 수 있다면은 저는 이거는 대통령실과도 할 얘기는 하는구나라는 얘기 나올 텐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대통령실과 화기애애하게 가고 그러니까 있다. 그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그거예요. 대통령실 당무 개입 안 하겠다. 예. 우리는 임요한 혁신위원장을 이용해서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미.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겉으로는 안 해. 임요한 위원장이 할 거야. 우리의 의중을 대로 할 거야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말 그대로가 맞죠. 이진복 수석이 하는 말대로 당무 개입하지 않겠다. 왜 우리는 혁신위원장 통해서 할 거니까. 이렇게 저는 된다고 한다면 정말 이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로 임요한 위원장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의 어떤 뭐 친분을 본인은 예. 뭐 매일 통화한다 매일 했는데 뭐 오히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부터가 약간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통 얘기한 게 진실이지 이 뒤에 말을 한 것을 말이 고쳐진 것을 진실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그러면 이분이 뭐 당내 역학구도라든지 이런 것도 모르고 예. 어찌 보면 정치권에 있지도 않으신 분인데 근데 갑자기 정치에 예.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두시고 국민의힘의 발전을 위해서도 거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계속 그 보수 정치라든지 국민의힘 당 내에서 당 외에서라도 쓴소리를 하셨던 분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예전에 뭐 박근혜 대통령 때 찬조에서 잠깐 했던 예. 거 그다음에 어디 대통합 추진위원회 이런 통합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그냥 위원으로 부위원장으로 선임이 됐던 것뿐이지 이분이 뭐 예를 들어서 현실 정치에 뭐 정말 뭐 우리 천 위원장이나 뭐 저같이 매일 뭐 관여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얘기를 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배우겠다고 했잖아요. 예. 누구한테 배워요? 이거 당내 의원들이 가르쳐줘요? 아닐 거 아니에요. 당내 의원들한테 배우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 배우는 거예요. 좋은 거 안 배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이걸 김한길 저는 통합위원장에게 아마 어드바이스를 많이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김한길 그 국민통합위원장을 말씀하시는 사실 최근 들어서 우리 김한길 위원장 이름이 계속 오르내려요. 김한길 위원장이 보궐선거 끝나고 다음부터였을 거예요. 당을 만들 수 있다, 아니면 비대위원장이 될 수 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심지어 최근에는 장애인 단체조차도 관련 예산 확보를 김한길 위원장 행사장에 찾아가서 요청을 해요. 뭐 아무 권한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일단은 대통령이 힘을 많이 실어준다라고 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또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옆에서 뭐 견제도 하고 그럴 거라고 보지만 이번에도 보십시오. 강서구청장 선거 끝나고 대통령께서 반성을 언급하신 지점이 우리가 국민통합위원회에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을 정책에 많이 못 녹아냈다, 예. 녹여냈다. 이런 부분들을 반성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보는 사람들은 일단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했던 얘기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센 워딩이 나오니까 예. 아, 국민통합위원회를 거의 엄청나게 밀어주시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민원이 있거나 이럴 때 장관 정도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원래 총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라 김한길 위원장한테 얘기해서 통합위원회 안건으로 넣는 게 더 효과적이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대통령 주변에서 정무적인 조언을 누가 하는지를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정치인 출신이 아니잖아요. 예. 아주 잘 나가던 관료 출신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무적인 그림을 누가 그리지? 에 대한 게 당내에서도 약간 공백처럼 남아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보니까 대통령께 정무적인 조언을 드리고 상의를 하고 이런 게 김한길 위원장이구나 라는 식의 생각들을 갖게 되니까 예. 앞으로 대통령이 나서서 뭔가 중요한 결단들을 하거나 당의 비대위를 세우거나 뭐 심지어는 신당 얘기가 나올 때도 김한길 위원장이 주도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다들 굳어지게 된 거죠. 그 힘의 근원이 사실은 대통령. 저는 대통령실. 그래서 김한길 위원장 얘기 들으면 보수 진영 지지자들 sik겁하는 분들 많거든요. 왜냐면 우리 민주당의 대표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김한길 대표가 할 때 민주당이 잘 되지 않았어요. 안철수 대표가 공동대표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다들 약간 정당 브레이커 아니냐. 막 민주당 어지러운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지러워서 힘든 상황이다. 자료 화면 찾아보면 김한길 위원장 맨날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보수 지지층에서도 야, 이게 맞는 거야? 라는 위기의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듭해서 이 대통령의 정무적 조언자라고 하는 포지션을 잘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리고 이게 제도권으로 하려면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제대로 해서 바꿔가지고 보수 진영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을 만한 제대로 된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 예. 아무튼 저는 그런 위기의식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총리 물망에도 있고요. 예. 뭐 비서실장은 좀 나이가 좀 너무 연차가 안 되고 제가 볼 때 비서실장보다는 총리가 더 낫겠다는 생각도 왜냐면 이제 곧 개각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부 개각이라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뭐 지금 장관들 중에서 출마하셔야 되는 분들이 나와야 되니까 뭐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김대기 실장이 경제부총리로 가고 추경호 총리는 지금 출마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 대통령실 실장도 바뀔 수 있고 아니면 국무총리로 바뀌면 예를 들어서 김한길 대표가 예를 들어서 총리로 온다고 하면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막상 또 다 그냥 무작정 반대하기가 좀 애매한 카드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 인준은 안 해주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민주당이면 절대로 안 해줄 것 같은데요. 안 해주죠. 네, 지금은. 안 해주죠. 네. 근데 민주당 출신인데 어떻게 또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과 끝이 좋지 않았던 맞아요. 인사이기 때문에 뭐 한독수 총리도 사실은 물론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그게 있지만 그 관료랑 민주당 내에서 치열하게 정치적인 대립을 했던 분이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해줘요. 카드 저는 거의 어려울 아니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의 윤석열 정부 대통령의 태도로 봐서는 국회에서 반드시 인준을 해줘야 되는 직에 대해서는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인사. 이거 누구나 국민들이 봐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인사가 아니고 뭐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다거나 저번 그 대법원장 후보자 같이 그런 인사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능력치라든지 뭐 그런 것도 다 종합적으로 보겠지만은 지금 대통령의 태도가 굉장히 잘못돼 있어요. 야당에 대한 어떤 무시, 그다음에 뭐 전혀 협치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협조를 구할 거면 협조를 본인이 이런 뉘앙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제스처도 하나 없이 맨날 도와만 줘. 너희들은 빨리 그 가결해 줘. 이렇게만 한다고 하면 어느 야당이 그걸 도와줍니까? 절대 못 도와주죠. 결국은 이게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시작해서 김한길 통합위원장 이후에는 이제 개각까지 저희가 멀리 왔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